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제 이번 매장은 요 비슷한 걸 거의 한 달, 1년 전쯤에 했었는데 네네. 외전 중에 미리 보기 특집이라고. 네, 미리 보기 중독. 요거 미리 네. 보기 중독. 네, 네. 거기에 이제 예고편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예고편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봉하기 전에 이제 영화들이나 각종 컨텐츠 예고를 보고 미리 한번 뭐 재미나 아니면 포인트 같은 걸 한번 점쳐보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올해도 이제 위도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각 영화 배급사들이 그동안 아껴왔던 영화들. 맞습니다. 기대작. 그렇죠. 좋게 하면 그렇고 뽕 뽑으려고 이빨에 잠궈놨던 영화들. 네, 슬슬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개봉일이 없었던 영화들이 개봉일이 확정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예고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원투퍼치가 터진 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현재까지 575만. 아, 많이 들었네요. 많이 맞죠. 네,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범죄도시가 654만. 네, 그러면서 이번 여름 우리가 기다려봤던 큰 영화들의 예고편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네, 뭐 좀 기대가 되는 예고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그런 뭐 외전입니다. 네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극장 시기가 2007년도였는데, 네네. 네, 이때 진짜 무지막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뭐 뭐가 나왔었나요? 스파이더맨 3, 아하.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1, 그다음에 캐리비안의 해적 3, 그다음 와우. 네. 300, 그다음에 본 얼터메이텀 이런 거까지 쭉 나와가지고. 야, 엄청났네요. 네. 지금 나오는 예고들만 봐도 과거에 그 제가 좋아했던 2007년도가 좀 비슷하게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대작 영화들 예고가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근데 2007년도에 진짜 극장 가서 아무거나 봐도 재미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KSF의 자존심 디워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갈 건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다루지 않는 영화들도 있을 건데 그게 뭐 저희 관심사에서 빠졌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네. 그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봉일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다가왔죠. 6월 맞습니다. 네, 6월 1일인가?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예고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마 네. 방송 나가면은 바로 개봉을 할 거예요. 주라기 공원 같은 맞습니다. 네. 네. 우리 패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시리즈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칭찬 많이 받고 팬들도 많이 늘어나는 미션 임파서블 최신편 네. 데드 레코닝 이게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2002년도 8월쯤에 개봉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탑건하고 좀 비슷하게 겹친 것 같아요. 톰 크루즈 영화가 1년에 2편 나오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2023년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뭐 같이 나와도 뭐 상관없는데 특별히. 그렇죠. 어차피 둘 다 안 볼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뭐 그러면서 2023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또 웃긴 게 연기되면서 또 그 예고편은 또 주고 연기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과거에 그 기대했던 007 시리즈 마냥 예고만 계속 나오고 좀 영화가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것도. 저희가 영화 예고편 특집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007을 또 다뤘었죠. 그렇죠. No Time to Die. 맞아요. 를 다뤘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007, 네네. No Time to Die, 그리고 네, 또 뭐가 배트맨. 있었죠? 배트맨, 이터널스. 이런 작품들, 우리가 다루자마자 귀신같이 다 실패했다. 흥행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관객 반응에서 평가에서 그렇죠.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결과를 얻고야 말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 아니 네네. 근데 다들 기대할 만한 작품들이긴 했는데. 맞아요. 기대에 좀 못 미쳤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영화 나왔던 것들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런 거죠. 맛집이라고 갔는데 한 30분 줄 서고 먹으면 맛있는데 줄 한 3시간 쓴 거야. 맛이 없어. 아, 그렇지. 3시간까지 줄 설 건 아닌데.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맞아요. 약간 우리 동네 식당들 같네.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또 이렇게 디스를 하고. 죄송한데, 나이 먹어가지고 입맛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개야. 아니, 제가 뭐, 아파도 입맛은 안 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뤄볼 작품들도, 혹시나 저희가 다루고 나서, 이 흥행 성적에 저조한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미친다. 우리가.
악마야? 혹시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어. 들고요. 어쨌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좀 우려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네. 진짜 좀 개봉을 다 앞두고 있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처럼 좀 그 개봉이 되게 뒤로 있다든가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네네. 건 조금 우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미션 임퍼서블 정말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온 데다가 이제는 1, 2, 3라고 안 그래가지고 이게 몇 번째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7번째 영화입니다. 일곱 번째. 와, 네. 진짜 많이 나왔다. 났어요. 아니, 근데 또 이 코드네임도 왜 이렇게 어려워? 이 데드 코딩인가 외우기도 어렵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네, 뜻인가? 그래서 이게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미션 임퍼서블 뭘 써요? 최신판이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예고를 봤더니 아직까지 예고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개봉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비밀 조직이 MI6 쪽에 있는 그런 뭐 상태인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악당이 좀 뭐 그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PR을 하는데 뭐 선과 악의 경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자기들이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제 원래 저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비밀 조직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게끔 약간 그런 중간에서 이간질하면서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또 비슷하게 007에도 있었죠. 007에도 뭐 약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돼서 자기들이 좋은 쪽에 쓰려고 했던 무기들이 그게 나쁜 네.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죠. 착한 조직이 좀 나쁜 놈들한테 빌미를 제공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예. 맞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 예고편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 1편에 나왔던 그 등장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MI6 국장이었던 인물인 것 같은데 그 대사를 하는 인물이 네네 맞아요. 그럼 흑화했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하긴 뭐 저기 너무 같은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전 직장을 미워하게 되죠. 예, 근데 그런 느낌. 아직까지는 모르지. 흑화 확실히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아닌 건지 그건 약간 생각에 해석화? 따라서 조금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오랜만이네요. 흑백 논리 회색 분자 오랜만이네요. 분자 같은 거지.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쁜 쪽에 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모호하게 그냥 얘기했을 뿐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죠. 네네. 아니면 원이면은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그렇죠. 기억도 잘 솔직히 안 나는 게 당연할 맞아요.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럴 때는 저기 인터넷이나 저기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OCN 틀어놓으면은 미션 임퍼서블 1이 가끔 자주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요렇게 또 후속작들이 개봉을 앞둔 시기면은 더 많이 틀어주죠. 맞아요. 맞아요. 네. 몰아보기. 한편 몰아보기. 맞습니다. 그런 거 뭐 하죠. 그래서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톰 크루즈는 자기는 그 뭐 나란 일을 하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간쯤에 갔더니 뭐 악의 조직을 좀 도와주고 있던 그런 일이더라. 약간 뭐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근데 뭐 나머지 부분은 약간 공식화돼가지고 좀 그런 거 이제 카체이싱 있을 거고 또. 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특수무기 있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뭐 그럴 건데,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이게 시리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줄 타고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원에서도 이제 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시리즈가 되면 될수록 이제 오만 줄타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제 생각에 이거 국뽕이 아니라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줄 달아놓고 부채 들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거 없더라.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렇죠. 그거 아니고는 이제 새로운 줄타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없을 것 같다. 영국에 여왕이 있으니까 왕의 남자가 아니라 약간 여왕의 남자 이런 느낌이네요. 톰길. 네네.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이 부분에 힘을 좀 빼가지고 또 팬들이 또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좀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게 역대급 최고의 그런 뭐 줄타는 미션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그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화마다 가장 인상적인 액션 장면은 그래도 계속 만들어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 이 시리즈가. 뭐 예전에 보면은 뭐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인가 거기 외벽에 막 매달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날아가는 항공기 문에 매달려서 실제로 매달렸다 그러지 CG가 아니라 맞아요. 매달려서 날아가는데 막 버티는 장면도 있었고 요번 예고편에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높은 산맥 위인데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직접 그냥 뛰더라고. 뭐 이제 그러니까. 줄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유낙하요. 댓글에 보니까 형님 제발 죄송한데 이런 거 이제 CG로 하세요. 왜 이걸 실제로 자꾸 하세요. 이런 장면을 막 이러면서 막 팬들이 오히려 신신당부를 하는 몸 좀 아끼라고 살이라고 그렇죠. 신신당부하는 그런 현상이 워낙에 또 있더라고요. 막 미친 액션을 막 하니까. 맞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나이에 비해서 잘 하더라고요, 액션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막 그 도심을 달려가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달리기도 아직까지 뭐 엄청 잘해. 현역이더라고. 손흥민보다 빠른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막 그냥 막 뛰어내리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런 건 자기가 막 다 대역 없이 막 하는데 네네. 달리는 거는 대역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역했을 것 같다. 오히려 생활 연기. 그냥 달리는 게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대역 좀 뛰어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떨어지면서 마음만 크게 먹으면 되지. 눈만 찔끔 감으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오토바이 해서 이제 절벽으로 막 뛰어내리는 장면은 네네. 뭐 그것도 이제 뭐 이게 직접 연기를 했다고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CG 같은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런가? 약간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절벽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타고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뛰어내렸을 것 액션은 아니야. 미쳤다고 그렇게 할 나는 수가 톰 없잖아. 크루즈나 하려고 그랬는데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말렸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톰 크루즈에서 한눈 팔면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있는 거야. 잡아! 또 직접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저 아저씨 저 하지 말라니까 저 또 말 안 듣네 저 아저씨. 그러면 이제 또 점심 먹는다고 와가지고 자 점심 자 드시고 좀 이따가 차 촬영하는데 부르륵 뛰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도 이제 약간 그러면 실제로 뭐 절벽에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블루 스크린 같은 거 해놓고 자 여기서 연기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톰 크루즈가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끝까지 당겨가지고 부르르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살살만 가도 저희가 CG로 다 만들어 드릴게요 했는데 풀악셀 가지고 그까지 안 돼. 풀악셀 해가지고 죽을 듯이 끝까지 이렇게 당겨가지고 확 날랐을 것 같네. 막 이랬을 것 같네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싸움할 때 사람 말리면 이렇게 진정하는 거 갔다가 갑자기 한 번 더 약간 발작 버튼 하는 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뛰어놀라고 막 이래 하다 어떻게 갑자기 막 오토바이를 또 달려. 네네. 못 말리는 이 액션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시리즈가 옛날에는 약간 좀 집합적이었어요. 그런 첨단 무기 보는 재미, 그 다음에 맞아요. 약간 조금 잠입하는 재미, 액션 보는 재미,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이상하게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약간 차력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어떤 기행을 보여줄 것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의 뭐 바뀌어가지고. 분노의 질주 뭐 이런 거나 007이나 이런 거랑 뭐 약간 경쟁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 히어로물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갔다 싶기는 한데 너무 그런 맛으로 보는 또 재미죠. 이게 웃긴 게 007은 그렇게 SF 무기 같은 거 많이 써서 비판받았었는데 네. 이상하게 미션 임파서블은 아직도 그런 거 나오면 참 재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죠. 맞아요. 약간 뭐랄까 그런 비슷한 종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 첩보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쵸. 007의 뭐 약간 오마주 막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뭐 다른 버전 그런 느낌이죠.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이고 제이슨 본 같은 그런 시리즈들도 있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워낙 네.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많이 차용됐던 어떤 컨셉이라서 이런 시리즈가 이제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개척한 것 같아. 이 톰 그쵸. 크루즈라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틈새 시장, 그죠? 네. 그런 시리즈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틈새 시장 이런 걸 굉장히 포지셔닝을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듭니다. 네네. 생명력의 비가 있고 저는 이 예고 보면서 제일 좀 눈에 좀 이렇게
눈길이 갔던 거 포인트 같은 네네. 경우에는 네네. 이 영화가 이제 뒤에 한 편 나오면 마지막이라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요게 끝편에 파트 1과 파트 2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파트 1이라는 음. 게 제목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뭔가 찾아봤더니만, 음. 감독이 이제 뭐 플롯을 딱 만들어 보니까 그게 이제 2시간 40분 가까이 됐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 편으로 만들기 힘들 것 같아서 두 개 아니, 정도 늘렸다. 시퀀스를 다음 편으로 보내고, 그렇죠. 이게 뺄 장면이 없었대요.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렇구나. 거 중에.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 얼마짜리인데 두 편으로 나누기 애매하고 한 편으로 하면은 길다라는 비판이 있을 거니까 스토리를 좀 늘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톰 크루즈가 내 뭐 하면 되는데 이번에 어디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여기서 뛰어내릴까 그러면서 건물을 보면서 아니 잠수를 한번 빡시게 해볼까 저 밑에까지 그러면서 약간 저 엄청 좋아하지 않았을까 톰 크루즈 입장에서. 그렇네요. DC였으면 뭐 한 편으로 다 했겠죠.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이고 뭐 그냥 한 편으로 끝냈을 건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좀 적절하게 파트 1으로 또 이렇게 나눠줬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재밌는 거 두 편 보면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맞아. 네. 이런 것도 잘 나눈 것도 센스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편인 거를 아까- 예, 말씀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있잖아요. 네. 그 유진 키트리지 역할에 이제 배우 헨리 천인데 이게 네. 1편 시점에서 IMF 국장이었던 인물인데 25년 만에 복귀했다 그러네요. 이 인물이. 아. 오래 그랬다고 하셨네. 하고 그 예고편에서 보면은 이거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어느 편에 설지 지금 결정해라. 네가 약간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을 해라라는 대사를 날렸던 그 배우가 25년 만에 시리즈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이게 마지막은 마지막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좀 수미상관을 맞춰서 수미상관 맞춰서 끝내려나 보네요. 그런 인물도 있었고 좀 반가운 얼굴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 우리 캡틴 카터 역으로 나왔던 우리 저기 배우 헤일리 엘리자베스 에트웰이라는 배우인데 캡틴 카터 역으로 저기에 캡틴 나왔었잖아요. 카터. 맞아요. 네. 그 배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예고편에. 다시 나오는 거. 그래요? 아니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다고. 그냥 나온다고? 마블의 캡틴 카터 있잖아. 그러니까 네, 오케이 알고 있지. 그 배우가 이제 여기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더라고. 처음 그래가지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톰 크루즈하고 둘이서 굉장히 조금 긴밀한 사이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몇 장면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미션 임파서블도 톰 크루즈가 끝내고 나면 이제 여성 주인공으로 이제 변경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캡틴 카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있더라고. 이제 워낙 마블에서도 우리 카터가 그 저기 막 군인 이미지가 있고 이제 조금 리더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요원 특수 요원 이런 캐릭터에 좀 잘 맞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네. 그러면 미스 임파서블 뭐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미즈 임파서블.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이게 시리즈가 끝편에 가깝다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 예고편에 보면 중간중간이나 거의 끝에 보면 기차에서 싸우는 게 있단 말이지.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1편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그거였지. 이제 그 불란서 초고속 기차 떼제비에서 싸우는 게 마지막 엔딩이었었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도 이게 시리즈의 마지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극과 극이야. 그 떼제비는 되게 초고속 열차였고 그 당시엔 지금 썩었지만 그렇죠. 세월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요번에 열차에서 싸우고 있는 거는 중간에 보니까 약간 증기기관처럼 관광열차 같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끝과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시리즈임이 좀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까.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형 증기기관 기차 같은 느낌, 그런 곳에서의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막 사막으로 가가지고 낙타를 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거기서 뭐 전투를 치르는 장면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죠? 사막 이런 데서. 맞아요. 그런 장면들 보니까 옛날에 영국이 한창 잘 나갔을 때 있잖아. 영국이 대영국 그 대영 제국일 때 그 시대 당시에 이제 영국이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식민지들을 개척하던 시대에 영국을 상징하던 여러 가지 장소들이나 뭐 그런 상징물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제 이번 시리즈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최신 기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시리즈 내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 약간 처음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면서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첨단 무기 없이 그냥 생몸으로 활약하는 옛날 그런 뭐랄까 무적의 요원 이랄까 그런 느낌. 무적의 요원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그래도 달리기는 대역을 썼을 거예요. 아니야. 더 빨랐을 수도 있어. 영화에 나온다고 좀 느리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아, 그래요? 보통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액션 영화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내년으로 밀려났지만은. 네. 네네. 또 요거 중간에 또 예고비 나오면은 또 그런 얘기 저희가 뭐 요즘 화면 같은 데도 하면서 또 기대치를 또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톰 아저씨가 출연한 탑건을 대리만족하면서 조금 감상해야겠네요. 그죠? 네. 탑건이 지금 저기 약간 대박이 나가지고 네네. 그 미국 가면은 영화 표파는 극장 있잖아요. 그 네네. 앞에서 그 공군 지원병 받는다고 부스를 차려놨대.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뭐지? 톰 크루즈가 그때 탑건에서 타던 비행기가 지금은 F-21이라고 그러죠. 랩터라고. 이게 최신 그렇습니다. 기종이고 이제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F-35 이것도 최신 기종인데 맞습니다. 당시에 톰 크루즈가 타던 비행기가 F-14 톰캣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톰캣 장난감도 지금 겁나 잘 팔리고 있답니다. 다시. 그렇군요. 역시 공군 출신답게 아, 잘 그럼요. 알고 있네요. 네. 공군 캠프답게. 방송 듣고 있는 공군 참모총장님이 계신데 어디 그런 마음을 아, 그래요? 참모총장님까지 저희 필승. 바로 좋습니다. 자세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네요. 네, 미션 임파서블은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고 다음은 이제 우리 봉삼 씨가 아주 좋아하는 컨텐츠가 준비되는데요. 아주 좋아하는 건데, 네, 뭐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6월달에 드디어 오비언이 시작됩니다. 오비안 캐노비. 캐노비. 연구세요. OST가 좀 세는 것 같은데. 맹구입니다. 띠리리. 맹구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신PD 없이 오비안 얘기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 보도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은데 뭐 개인 사정으로 좀 참여를 못하니까 뭐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정답선 오비안 저기 누군지 알죠? 아시나? 알긴 알죠. 알아요. 요번에 개인적으로도. 예고편 보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게. 네네. 옛날에 봤던 게. 그러니까 저도 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크 이후로 이제 거의 아예 스타워즈랑 또 다시 담을 쌓고 이제 그렇습니다. 전혀 보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옛날에 보면서 봤던 이게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사실상님한테 혼날라고. 레이저 칼 맞으려고. 아니 그래도 뭐 오비안이 누군지 정도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감은 있다. 이 그렇습니다. 아나킨의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잘하네. 워낙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오비안 케노비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시퀄 3부작도 그렇고, 뭐, 프리퀄 3부작도 그렇고, 그죠? 그렇죠. 워낙, 네. 중심적인 이야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오비안 케노비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부터 스타워즈 팬들은 아마 기대감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버릴 수 없는 카드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캐릭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도 좀 있었어. 이 이제 프리퀄 3부작이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비안 케노비를 연기했던 이완 맥그리거 네. 배우가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완전 이제 뭐 물론 스타였지 그때도. 근데 그렇죠. 완전 하댔죠. 근데 지금처럼 막 대배우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대스타죠. 그렇죠. 그거를 찍는 과정에서는 스타가 됐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송강호 같은 느낌, 뭐 그 정도 클래스잖아. 그렇죠. 레벨우가. 그렇죠. 근데 이 배우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스타워즈 약간 SF,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중후한 멋이 있고 연기 폭이 넓은 사람한테 맞아. 레이저 칼 한 번만 더 쥐어주시면 징징징. 이게 어렵단 가능할까? 말이야. 그런 어떤 우려도 좀 있었단 말이야. 솔직히 팬들 입장에서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확실히 뭐 히어로 무비도 그렇고 이 스타워즈 세계관도 그렇고 이제
결국 디즈니 산하에 있다 보니까 쩐이 들어가니까 이제 와, 네. 확실히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입금만 되면 뭐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 헐리우드 배우들도 뭐 입금만 되면 이 달러로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그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그런 거니까. 배우들도 이게 배에 나왔다가도 이렇게 입금만 되면 이렇게 왕자가 이게 생겨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한다. 약간 그런 거 처음에 이제 이어 맥그레거한테 오비안 이거 이 정도 드릴 테니까 사인하시죠 그랬는데 아 나 이 돈 받고 그런 역할 다시는 하기 쉽지 않다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액수를 준 거야 디즈니에서. 그러니까 네. 사인하면서 자기가 이거 펜 잡고 사인하면서 윙윙 싱싱 기분 좋게 한번 집에 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항상 May the boss be with you. 집에 갈 때 아무거나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고 이미 오비안이야, 자기. 이미 오비안이 됐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스타워즈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고 최근까지도 뭐 만달로리안 시리즈도 다 봤거든요. 다 네. 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는 뭐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점점 더 이제 예전에 나와 있었던 뭐 시퀄 3부작이나 요런 등장인물들하고 연결점을 계속 이제 사이사이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이제 TV 시리즈에서.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어떻게 보면 시퀄 3부작하고 프리퀄 3부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비어있는 이야기들. 시간들이 많잖아.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한국에 있는 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팬들은 이제 약간 카툰? 이런 걸로 이제 코믹스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조금 뭐 아니면 스타워즈 소설 이런 것들로 소설, 많이 조금 맞아요. 갈증을 네. 채웠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물로 또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땡큐죠 그러면.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고 좀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말씀드린 대로 오비안 케노비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여기에는 또 그렇죠. 루크 스카이워커, 아나키 스카이워커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오비안 그렇죠. 캐릭터한테. 네, 네.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 예고편에서 그 장면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음. 오비안 케노비가 그 어린 루크를 보면서 아, 입맛을 그렇죠. 싹 다시는 저거는 또 어떻게 탈화감 시켜먹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비안이 그들이 올 테니 숨어 지내야 한다.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막 이런 대사로 이제 예고편이 좀 시작되는데 막 인퀴지터들 나와가지고 여러 지역 산사치 수색한 장면으로 예고편이 시작했어요. 근데 제다이 저는- 사냥꾼. 저는 인퀴지터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네네. 좀 찾아보니까 약간 그 제다이들을 좀 사냥하는 사냥꾼들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시스 군주가 이제 제국을 장악했죠. 네. 장악하면서 네. 오더 66, 그 오더 66 오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다이들이 다 몰살당하면서 이제 제국을 그 시스의 복수. 그 그렇죠, 이후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유죠. 되게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제다이, 진짜 극소수의 제다이들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그렇죠, 다 그 죽었죠. 제다이 네. 사원에 있던 영링들, 이제 어린 수련생들까지도 다 몰살시켰으니까, 그렇죠. 시스가.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그 도망친 제다이를 찾으려고 이제 시스의 이제 어떤 철학을 따르는 이제 뭐 변절한 막 포스 사용자들을 양성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확히는 시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시스는 원래 한 명의 스승하고 한 명의 제자만 존재하거든. 그렇지, 딱 두 명만 시스템이. 존재해요. 모든 시대를 네네. 통틀어서. 진짜 시스는 제대로 된 시스는. 근데 네. 이제 제다이를 잡으려고 이제 양성은 해야겠고 나쁜 놈들은 길러야 되는데 이제 정식 시스는 아니고 약간 뭐 계약직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프리랜서. 프리랜서 계약직들을 이제 거는 뭐 약간 성과 봐서 시스 해주고 뭐 아니면 어. 뭐 모르나 그렇지. 약간 범죄도시 같은데 보면 약간 저기 중국인 어디 그렇죠,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살인 청부업자 부르는 것처럼. 약간.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포스도 사용하고 이제 뭐 빨간색 그 시스의 상징인 빨간색 광선검도 사용하는데 시스는 아니라는 얘기가 설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손잡이가 특이하게 그 원형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양쪽으로 빨간 광선검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돌아가더라고. 돌아갑니다. 맞아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이걸 돌려가지고 약간 그 호라이즌에 나오는 그 낙하산 같은 거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돌려가지고 프로펠러처럼 사용해가지고 날아가는 기능으로도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나무 헬리콥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나무 헬리콥터. 그렇습니다. 도라에몽에 나오는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좀 날아가는 기능도 사용하고 뭐 그런 캐릭터들인데 여기에 뭐 제다이들 중에서 이제 죽지 않고 어린 제다이들 중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막 변절해가지고 인퀴지터로 이제 합류하고 이런 캐릭터들도 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예고편에 나오는 흑인 그 세 번째 자매라고 하는데 흑인 이제 인퀴지터가 여자가 한 명 나오죠. 그 여자가 뭐 알아보니까 설정이 이제 오더 66에서 살아남은 제다이 그 사원에서 살아남은 영민이었다고 하더라고. 어린 근데 제다이인데요. 어린 제다이였는데 그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나머지 막 어린 제다이 수련생들이 죽어가는 동안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오비안 케노비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자기들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게 도망쳤다는 도망갔다. 그런 배신감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숨어 살면서 분노를 키워왔다. 뭐 이런 설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복수심. 맞아요. 그래서 이 예고편에서 이제 오비안 케노비를 찾아내는데 막 쫓는데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졌다고.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캐릭터로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겹치는 게 이게 나는 엑스맨 그 영화 시리즈 중에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그거잖아. 그 뮤턴트 사냥꾼이라는 센티널 로버트들이 엑스맨들 막 사냥하고 죽이고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오비안 시리즈에도 그 살아남았던 그런 도망자 제다이들을 쫓는 약간 추리물 비슷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에서도 그 뮤턴트들이 정말 강력했잖아. 강력한 존재였는데. 그렇죠. 그 사냥꾼들한테도 추풍 낙엽처럼 쓸려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제다이라는 거는 되게 강력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존재들을 사냥한다는 존재들은 더 셀 거니까 왠지 모를 좀 약간 그런 그 추리와 수사와 근데 공포심이 좀 약간 공존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가 좀 저도 되고 있거든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김수보님 말씀 잘하신 게 약간 그런 거지. 원래는 이 세계관 안에서 제다이라는 거는 최상위 포식자여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위치가 역전된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 뭐 시대적 상황 뭐 그런 것 때문에. 때문도 있고. 네. 그런데 약간 인퀴지터 설정에 그런 게 있거든. 결국에는 인퀴지터가 시스의 취급을 못 받는 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결국에는 실력이 약간 미완의 실력, 어떤 미숙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인퀴지터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다이가 훨씬 더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숙한 인퀴지터들한테 쫓겨다닌다는 것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약간 최상위 포식자에 있어야 될 제다이들의 어떤 몰락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위치의 전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얘네들도 그러면 1대1은 조금 자기들도 약간 꿀릴 것 같으니까 여러 명 그렇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트루퍼들을 또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인퀴지터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맞다이로는 자신이 또 없거든요. 제다이들이. 그냥 혼자 다니다가 이게 오비안 이런 애들이랑 1대1로 딱 맞아들이면 잠깐만요. 알지. 잠깐만. 알지. 광선검 쓱 넣으면서 주머니에 저 가게가 주변에 맛집이 있다던데 하면서 모르는 척 광선검에 눈길 주면 이거 그 마이크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번 예고편에서 반가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타투인의 모습도 일단 그려졌고요. 그죠? 타투인은 정말 좀 그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프리퀄 3부작에서 그죠? 아나킨의 어떤 고향으로 그려졌던 타투인의 모습도 그려졌고 인퀴지터들이 이제 앞에 막 신문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프리퀄 3부작에서 아나킨의 이복형으로 등장했던 오엔 라스를 연기한 배우 조엘 에저튼이 다시 한번 등장해가지고 또 반가운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또 어린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의 아버지처럼 이제 막 어려서부터 비행기 조정에 심취해가지고 막 시뮬레이션 게임을 막 그쵸. 하고 있는 네. 듯한 네. 그런 모습도 굉장히 피는 못 그려져가지고. 써죠, 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웅장해졌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 이제 오엔라스가 이제 그 오비안 케노비한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를 좀 네, 내버려둬.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비안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특유의 그 스코틀랜드식 영국 악센트로 그죠? 굉장히 반가웠어요. When the time comes, he must be trained. 그러면서 약간 그 영국식 발음으로 그죠? 이제 때가 오면은 너무- 그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쵸.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굉장히 뼈를 때리더라고 그 오엔라스가. 마치 그의 나도 기억나, 아버지처럼. 그 대사. 마치 그리고- 그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결국에 다스베이더가 다스베이더가 됐으니까 이제 훈련 받으면 뭐 하냐. 어차피 삐뚤어질 텐데 약간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딱 하니까 오비안 참 사람 그거를 그렇게 뭐 대놓고 그렇게 왜 우리 오비완 키를 죽여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이 너무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그죠? 그쵸. 근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다스베이더 그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끝난 거야, 이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오비안이 잘못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냥 자기 그 오비안도 자기 스승인 그 카이곤진이 그냥 얘는 선택받은 애다. 얘를 잘 키워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유지를 따랐을 뿐인데 스승님 맞아요. 유지를 따랐을 네. 뿐인데. 약간 굉장히 그런 좀 거 아니었을까? 억울한 나는 면이 그거 있었다. 나올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원래는 그 프리퀄 3부작에 보면은 오비안이 약간 그냥 모래마을에 약간 정신 나간 할아버지처럼 나오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의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카이곤진이 포스의 일령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오비안한테 저 아니었는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죽어보니까는 저기 신탁이 보이던데 아니었는 것 같다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산이 아닌가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나폴레옹.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 시리즈에 어떤 내용이 그려질지 이제 봐야 알겠지만 이제 네. 확실히 오비안 케노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도 어떻게 보면 큰 산 같았던 스승님들이 이 아이가 분명히 운명의 아이라고 선택받은 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선택을 받았죠. 다스 시디어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원픽 시스 군주가 됐잖아. 선택을 받아가지고 다스 베이더로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그런 데서 왔는 현실적인 괴리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 오비안 케노비가. 그렇죠. 그러면서 네. 자기가 평생 동안 걸어왔던 제다이로서의 어떤 이런 뭐 철학이라든가 뭐 신념 이런 거를 계속 지켜가야 되나 내가 또 그렇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저 아이를 데리고 또 제다이로서 훈련을 시키면서 어떤 가르침을 또 과연 따라가면 줄 수 또 있을까 그-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는 내용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 치고는 눈이 너무 바짝바짝한데 눈이 군침이 싹 떠놓고하면서 또는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랬어요. 네, 뭐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오비안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또 뭐랄까요, 그 이때까지 만달로리안이나 그런 거는 스타워즈를 좀 깊게 들어가야지 좀 더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오비안 같은 경우에는 프리퀄하고 시퀄만 봐도 재밌단 말이죠. 그렇죠, 오비안. 그렇죠. 비교적 네. 조금 가볍게 즐기신 분들도 충분히 조금 캐릭터나 이런 게 익숙하고 이러니까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네네. 네. 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또 이 디즈니 플러스가 좀 잘 쓴 카드가 아닌가 오비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이제 만달로리안 시리즈나 이런 것들 먼저 꺼낸 다음에 뭐 아니면 영화로 치면은 로그원 이런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그쵸, 스토리 그쵸. 로그원 네, 이런 중간 중간중간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시리즈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포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카드를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꺼낸 것도 조금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좋은 설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시리즈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네네. 그렇죠. 영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요거 보고 나면은 저도 이제 만달로리안 본다고 얘기만 했지 못 봤는데 오비안 보고 나면은 오히려 역으로 만달로리안이나 다른 시리즈를 보고 싶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지금 좀 있으면은 디즈니 6월달이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미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대. 그래가지고 벌써? 2화까지 네, 공개가 됐대요. 이런 그래서 뭐 벌써부터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리뷰 영상들도 좀 올라오고 했는데 저도 직접 보고
보고 나서 보려고 리뷰는 보지 않고 있어요. 보지 않고 좋습니다. 있고 마지막에 또 그 예고편에 그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스타워즈 시리즈의 팬이라면 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다스베이더 합체. 다스베이더 기계팔과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조립되는 그 장면, 그죠? 그쵸. 그리고 시그니처 숨소리. 용악산 좀 드셔야 되겠다. 너무 걸쳐가지고. 끌어.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장면 나오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뭐 프리퀄 3부작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죠? 특히나 에피소드 1 이런 거에는 그죠? 우리 스타워즈를 아주 좋아하는 신PD도 스타워즈 스타워즈 에피소드 절레절레. 1은 너무 재미없었다, 유치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원만큼은 좋아하면서 괜히 하는 소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흠을 잡아야지. 자기가 그 너무 빨면은 자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흠을 잡는 거야 일부러. 한 재미없다 그러면서 한 5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봤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3의 그 시스의 복수에서 마지막 오비완과 에나킨 스카이워커 무스타파 용암행성 대결 장면 진짜 그렇죠. 누구도 진짜 이견 없이 명장면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 장면만큼은. 압권이죠. 근데 이제 다스베이더로 완벽하게 변신한 이제 아나킨하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이는 좀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오비안의 또 대결 장면도 한번 이번 한번 드라마 만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오비안 케노비에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와 진짜 그런 생각하면 팬티가 한 10장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바로 인사는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킨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손 보여서 이 별가에다 니도 곧 이래 될게. 약간 덕담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용암을 못 건너가 손이 이래 되고 용암에 떨어져가 다리가 이래 됐나? 이 별가에다 니도 곧 이래 될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니 다스베이더 선생님, 이 새끼가 지금 저한테 포스를 날린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서지 마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스타워즈 시리즈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이런 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그런데 그냥 예고에 다스베이더만 나오면 그냥 최고야 최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로그원을 굉장히 명작으로 뽑는데 그 로그원 마지막에 그 다스베이더 등장 씬도 굉장히 나오죠. 큰 몫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또 그 영화 로그원 이후에 이제 또 시리즈에서 다스베이더의 활약을 그 붉은 광선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제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퀄 3부작에서는 그 좀 많이 늙은 오비안하고 다스베이더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가지고 네. 칼을 몇 번 안 휘두르다가 그냥 끝났어요. 이게 사라져버렸어. 오비안이 포스의 영으로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그 이제 대결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팬들도 조금 그 장면 좀 그랬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팔팔한 두 사람의 어떤 진짜 전성기 대결을 조금 전성기 손흥민하고 전성기 호날두의 약간 전성기는 살짝 진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팔팔한 어떤 호날두의 그렇죠. 대결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네. 곧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얘기해 볼 영화는 뭐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토르4입니다. 네. 토르 러브 앤 썬더. 러브 앤 그렇습니다. 썬더. 네네. 그냥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뭐 늘 재밌었지만은 약간 뭐 저희 DC 영화는 그때 저희 작년에 이제 배트맨 영화 하면서 뭐 우려를 좀 표한다 혹은 뭐 좀 그렇습니다. 시리즈로서 좀 새로운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또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네. 네. 이건 마블입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예전에 이제 계속 인기 있었던 마블 기존 캐릭터가 또 나오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우리 뭐 정닥사님도 마블 영화는 뭐 많이 좋아하시니까 뭐 어떤 부분 좀 기대하면서 예고편 보셨나요? 네. 뭐 토르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네네. 생각해 보니까 1, 2, 3를 다 보긴 봤더라고요. 다 봐.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토르 누나 헬라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아스가르드 다 때려 부수는 그렇죠. 3편 라그나로크를 저는 제일 재밌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견의 의견이 없죠. 토르는 3가 제일 재밌죠.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1, 2가 좀 약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저 3가 재밌게. 이상하다. 원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너무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나오네요. 화면 중독 대표 영알못. 신봉사. 네네. 아니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악당이 빌런이 좀 강력해야 좀 재밌다. 그래서 3편에서도 그 헬라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멸리를도 다 때려 막 멸리를 던지자마자 막 부숴버렸잖아요. 한 손으로 파괴해버렸죠. 한 손으로. 맞습니다. 그 헬라가 강력했기 때문에 또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약간 그 토르가 이제 뭐 그냥 천둥의 신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아스가르드의 뭔가 왕으로서의 면모를 좀 많이 보여줬던 그렇죠. 그런 맞아요. 편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3편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진짜 좀 아이러니했던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아스가르드를 잃으면서야 그때가 돼서야 겨우 이제 진짜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면모를 갖추었잖아, 토르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더 약간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슬프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제 뭐 봄이 가고 나서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도 잃고 아스가르드도 다 파괴되고 나서야 이제 진짜 내가 아스가르드의 왕으로서 이제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장면들이 진짜 조금 시리즈 3편이 조금 더 재밌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진 않더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뭐 발키리를 뭐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뭐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게 제일 재밌더구만. 그 사람들이 계속 똥토르로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을 그만 뺐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거 사실은 그런 게 좀 더 기대가 있어요. 그 엔드게임에서 사실 번개 맞으면서 살이 빠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는데 끝까지 똥토르였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거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뭐 토르 포되면서 좀 살을 금방 빼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는 좀 살이 있을 거니까 그런 약간 살 개그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약간 이런 레트로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 토르가. 토르가 좀 가오갤하고 붙으면서 이상하게 좀 얘도 그 레트로의 한 축을 좀 그 차지하면서 우주로 넘어갔던 애들이 오히려 좀 그 문명은 되게 앞서잖아요. 우주선이. 그렇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근데 분위기가 되게 레트로하잖아. 토르 요번에 그 뭐지 코스튬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무슨 옛날에 WWF 레슬링복 같아. 이렇게 레자가. 맞아요. 그리고 색깔도 일부러 더 화려하게 한 것 같더라고. 빨간색, 파란색, 막 황금색 그쵸. 막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좀 재미는 훨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왜냐하면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다 깨작살이 나고 별이 깨작살이 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척 붙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가오갤 애들은 그래도 좀 약간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좀 붙어가지고 비슷한 결로 나오면서 토르만 액션 보여주고 이런 거는 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엔드게임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엔드게임 본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장면들을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예고편 나오면서도 약간 그 가오갤 멤버들이랑 같이 막 우주여행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거 좀 약간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네. 조금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또 이렇게 예고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디렉스하고 그 네뷸라가 잠깐 나오니까 아마 뭐 좀 어느 정도 이어지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잖아. 이제 그 예고 처음에 보면은 그 돌 친구 있잖아. 이름 까먹었다. 그 토르 친구 중에 돌로 되네. 하여튼 있는데 네네. 걔가 그 처음에 코르그 맞나? 코르그. 걔가 그 동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애들 앉혀놓고 토르 이야기 해준다. 맞아요. 이거는 우주 해적 이야기야. 그런데 이 우주 해적이라는 게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우주에서 그냥 떠다니고 있을 때 그 가오갤 팀이 토르를 구출하잖아. 구출했을 때 그
드렉스트가 그러잖아. 정말 잘생긴 핸섬맨인데 어. 천사하고 해적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같이 생겼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주 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오갤 얘기가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는 약간 스페이스 바이킹이라는 묘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애들한테 외계 종족 애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는 신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신인데 아직도 신인데. 신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막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처음에 보면은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 토르 그 세계관이라고 하면 북유럽 신화잖아 원래, 그죠? 그쵸. 네, 네. 거기에서 보면은 우주의 9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수 뭐 위그드라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세계수. 네. 약간 세계수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부처님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토착신앙에서 막 선앙당 나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아니면 그렇죠. 뭐 부처님 깨달음 얻으신 보리수나무 같기도 하고, 약간 보리수나무.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밑에서 이제 토르가 앉아가지고 막 먼 산 이제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면서 막 혼자서 생각에 빠져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임마가 진짜 모든 걸 다 잃었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가지고 진짜 친구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연인도 뭐 예전역에 잃었고, 그죠? 그리고 뭐 나라도 잃고 뭐 다 잃었잖아. 솔직히 동생도 잃고 동생도 죽었잖아. 그쵸.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진짜 토르한테 마블 세계관이 너무 가혹하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조금 장면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뭐 코르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미션 앞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가 조금 있다 뭐 이런 그러다. 얘기를 좀 하는데, 새로운 미션 앞에서 막 특훈을 시작하는 모습 나오는데 막 거기 보면은 막 엄청나게 자기 몸보다 큰 쇠사슬로 막 배틀로프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도 그쵸. 나오고 트레이닝 하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비행기 띄워놓고 그거를 막 거꾸로 막 쇠사슬로 당기면서 막 이렇게 약간 옛날에 강호동 TV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타이어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산소통 매달고. 산소통 매달고 강호동이 막 특훈하는 장면 같은 모습들도 굉장히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토르 시리즈가 우리 김수폴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계속 맡으면서 이제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다. 가오갤하고도 굉장히 조금 많이 스며들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뭔가 재밌으면서도 화려하고 뭐 그런 것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재밌을 만한 요소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 맞아. 것 같고. 요번에 요번에 보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인이 막 등장하죠. 맞아요. 등장하더라고요. 제인이 막 멸리를. 멸리를 막 쓰던데. 맞아. 멸리는 없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그 제인이 그걸 왜 들고 어떻게 들고 나타나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매를 되찾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몸매를 되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혼자 시리에 빠져있고 막 자기 비하 이런 거에 막 우울증 이런 거에 빠져있다가 그런 걸 어쨌든 새로운 뭐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런 걸 떨쳐내고 스스로 다시 이제 어떤 자격을 얻었다는 거잖아. 멸리를 그렇죠. 들 만한 자격을 얻었다는 건데, 자기도 자격을 얻었는데 자기만 자격이 있던 게 아니었던 거야. 제인도 제인도 자기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거기서 코르그가 계속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우주의 하나뿐인 토르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오직 하나뿐은 아니었네 막 이러면서 기얄밉게 얘기한단 말이야. 코르그가 빠꾸하잖아. 멸리느가 날라. 멸리를 정말 사실 뭐 얄밉더라고. 뭐 모두가 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잖아. 맞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인한테 멸리가 탁 들려지는데, 그 장면은 그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를 딱 그거 들었을 때 비슷하다고. 장면하고 너무 완전히 똑같이 연출했더만. 그죠? 그러니까. 그 장면도 엄청 반가웠고, 그러면서 우리 닥터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이 참 그런 걸 잘한다는 게, 이제 팬들이 이제 앞서서 MCU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또 어떤 장면들을 보고 싶다,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게, 보고 싶은 건 보여줘. 이 멸리르가 말씀하신 대로 헬라에서 파괴가 됐잖아요. MCU 세계관 안에서는. 그쵸. 네. 근데 그 멸리르가 다시 돌아왔는데, 멸리르가 그 파괴된 그대로 막 어떻게 보면 막 금이가 있어. 짜글짜글 막. 그렇죠. 그렇죠. 세관은 아니야. 약간 중고야. 산산조각 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예고편 후반부에 보면 제인이 이 멸리를 휘두르면서 파괴된 멸리르가 산산조각 나면서 이제
사방으로 탁 흩어지면서 적들을 막 공격하는 이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헬라한테 파괴가 됐는데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오히려 같더라고.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가지고 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토르 세계관 안에서 헬라한테 이제 토르가 잽도 안 된다라는 걸 묘사하려고 그냥 멸리르가 파괴됐을 뿐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걸 가져와가지고 또 멸리르가 이런 어떤 또 다른 기능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또 그거를 써먹는 거잖아 이 세계관 안에서. 아 정말 마블이 대단하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보면서. 네네. 잘 써먹어, 잘 써먹어. 네네.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제임 포스터 나오면서 약간 그런 거지. 그 제임 포스터는 뭐 토르를 어떻게 이전지 모르겠지만 뭐 헤어진 지 2, 3년 됐네 그러는데 토르가 너무 해맑게 8년 7개월 6일 그러니까. 그런 건 근데 짠하다기보다 그냥 토르가 너무 귀여워 그런 거 맞아요, 하나하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난 뭐 저는 뭐 그 코믹스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서 토르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어릴 때 그냥 코믹스를 표지 같은 데 보면 토르가 항상 이렇게 근엄하고 좀 이렇게 맞아. 딱딱한 이미지였는 것 같은데 맞아. 마블 영화 나오면서 이미지 세탁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개그캐가 되면서 오히려 좀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아. 더 인기 캐릭터가 그쵸. 되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나오면은 뭐 웃기기도 좀 하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는 뭐 싫어할 수가 없는 캐릭터가 됐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임 포스터가 아까 그런 적은 처음 상대해봤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면서 그렇지 뭐든지 처음은 잊기 힘든 법이니까. 첫사랑이었던 거야. 첫사랑. 자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사랑은 첫사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이는 몇 년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말씀하신 대로 8년인가 8년 7개월 6개월 6일 됐다면서 막 이렇게 날까지 일자까지 셀 정도로 그죠? 엄청나게 이제 핸드폰에 디데이 기능 해놨나? 헤어진 지 며칠 막 이렇게. 그리고 약간 그런 떡밥 같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제임 포스터가 우리는 이제 다른 영화에서는 묘사되지 않았는데 제임 포스터가 약간 분립에 의해서 5년 동안 사라졌다 왔나 그렇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그러던가. 좀 들긴 하더라고. 나도 그런 거 들었어요. 아니면 그죠? 다른 차원 갔다가 왔던지 뭐 그런 왜냐하면은 제인이 한 3, 4년 됐나 했는데 여기서 8년 6개월 됐다 그러는 8년 7개월 됐다 그러고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한 분립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헤어진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자기는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헤어진 그런 게 내용 아닐 좀 수도 그려지지 있겠다. 않을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이게 영화는 분명히 나오면은 더 재밌을 건데 이거 나 정말 웃긴데 이거를 이렇게 예고에 써도 되나 싶은 게 그 마지막에 있죠. 제우스가 그 토르 옷을 싹 벗기잖아. 와, 졸라 웃기더라 진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대물샷, 대물컷. 아니 근데 그 대사도 너무 웃긴 게 너무 벗겼잖아 그러는 게 내가 지금 영어는 기억 안 나는데 딱 진짜 그런 느낌인데 그 이렇게 아니, 웃긴 거를 예고해서 쓴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하길래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해. 맞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관료들인 것 같아. 나 잘 모르겠는데. 올림피아의 어떤 시민들, 백성들, 그죠? 그쵸. 네네. 근데 여자들이 먼저 기절하고 그다음 남자들도 같이 기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기절하는 거야? 이게 보통 어떤 말을 하더라도 외설적이겠지만 뭐라 그래? 보통 물리적 형태를 가진 게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인것 같아. 혹시 멸리르처럼 끝에가 더 거대하게 거기까지. 사과를 멸리르의 모양이 조금 너무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장면을 예고해서 보여주면서 그것도 끝이 아니야 이제 그 기절하는 것만 해도 웃긴데 그 다음에 뭔가 그 감상하고 있는 뒤에 관전 포인트 그것도 더 웃겨. 발키리하고 이제 제임 포스터가 그지 가서 말려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포도 먹을래 그러면서 그죠. 정말 근데 발키리 연기가 너무 제이는 뭐 그렇다 치고 발키리는 왜 놀라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 제인이야 뭐 많이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약간은 앞선 시리즈하고 이제 마블 MCU 세계관에서 발키리하고 토르도 약간은 썸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발키리는 약간 동성애자 설정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는데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르가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 혼자서 착각하고 약간 키스하려고 하는데 미안한데 난 그건 아니라면서 그런 장면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 나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요번 영화에서
토르하고 발키리가 좀 잘 되는 것도 좀 그려졌으면 어떨까? 그런데 뭐 개인적인 바람. 이미 제인이 나왔으면 뭐 제인이랑 뭐 근데 오히려 제인하고는 약간 완전히 끝난 사이처럼 좀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 직장 동료 같이 된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가요? 약간 후계자 같은 느낌. 이제 완전 사랑한 사이는 끝이 나고 자기 후임으로서 이제 제인 포스터한테 토르가 조금 이렇게 약간 물려주는 것 같은 왕자를 물려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애정 관계는 약간 발키리가 더 가능성이 있다. 발키리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뭐 지켜봐야 기대를 알수 있겠네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쯤 되니까는 정말 빌런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오긴 나왔는데 나는 그냥 볼트모트인 줄 알았어. 그냥 그 근데 요번에 드디어 고르라고 뭐 음. 신도살자라고 뭐 나오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대머리에다가 이게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음. 뭐야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작 이런 거 좀 잘 모르다 모르니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가 또 크리스찬 베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MCU가 요즘 진짜 대단한 배우들을 엄청 많이 진짜 데려오지. 데려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마블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게 되게 짠- 유명한 배우들 잘 데리고 짠 앞에는 장사가 없다. 네네. 그런 빌런 역에 막 엄청 유명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약간 음. 일회성으로 써먹고 버리고 그런 것도 느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마블이 빌런 소모가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뭐 초 대배우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하는 것도 난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임팩트 어떤 있죠 뭐. 예. 오히려 배우들 입장에서는 이 마블 어떤 MCU 그 히어로 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자기들도 부담이 될 것 같아 오히려. 그치. 앞선 시리즈에서 그 헬라로 등장했던 케이트 블란쳇도 그렇고 네. 뭐 이번에 크리스탄 베일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팩트 있는 캐릭터들로 한 번씩 이렇게 마블 MCU 세계관에 등장을 하고 이제 치고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배우로서 그쵸. 자기 네. 커리어에 좀 자기들도 마블에 좀 이름 한자 남기고 그렇죠. 싶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영화라는 게 그 뭐 예술 영화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둬야 되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영화에 한번 나오는 거 나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작 배우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냥 전부 다 그 예고편에 나오는 영상이 진짜 전체적으로 약간 하얀색 피부라 그래야 되나? 회색 피부라 그래야 되나? 그죠? 그렇죠. 하얀 피부하고 대비되는 어떤 검은 완전 새까만 입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약간 막 번뜩번뜩 빛나는 눈빛, 막 마스카라 이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섬뜩하더라고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워. 고르가 그 신도살자 고르가 나올 때는 약간 그 그림 자체도 약간 흑백처럼 처리가 맞아요. 돼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그 원래 원작에서 보면은 그 고르가 사용하는 무기가 헬라가 사용했던 네크로소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원래 그런 걸로. 고르가 원래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고편의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헬라가 사용했던 네크로소드하고는 형태가 좀 달라 보이죠. 네크로소드는 좀- 약간 모양이 우리 왜 옛날에 그 뭐 가야 문화권이나 아니면 신라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칠지도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그렇죠. 이렇게 검이 조금 가지가 약간 뻗어있네. 희한하게 생겼잖아. 네. 네크로소드가. 근데 그런 모양처럼은 안 보여요. 오히려 옛날에 그냥 얄부레. 옛날에 뭐 약간 그거 뭐죠? 영국 그 신화에 나오는 약간 뭐 엑스칼리버 같은 칼리버? 모양. 같아 그거 좀- 보이기도 하고. 뭐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라 가지고 확실히 설정이 약간 그 네크로소드 일지는 한번 영화를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기대가 막상 영화 되는 개봉했을 때 이거 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띠입니다. 세띠 가면서. 그냥 그거는 과일 깎아 먹을 때 그거는 페이크였다. 그 칼이 그 칼이 아니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포항제철에서 나온 건데요. 이러면서 약간 근데 아무래도 뭐 신을 뭐 다 죽이고 다닌 도살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빌런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르가 또 이게 초반엔 좀 많이 당하겠죠. 아무래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맞습니다. 또 한 번 각성을 하고 거의 뭐 사이영인급이야. 뭐 각성을 몇 번 하는 거야 토르는 진짜로. 피카츄하고 합체해가지고 진짜 번개의 신이 되는 거야. 막상 보면 진짜 토르가 좀 불쌍하긴 해. 맞아. 계속 막 당하고 뭐 이게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당하고 각성하고 뭐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하면서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번에도 하지만
또 한 번의 각성이 되지 않을까. 신도살자가 너무 세서 좀 또 한 번의 각성이 있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토르가 고통받을수록 우리는 더 재밌다. 관객 재밌다. 입장에서. 그럼 요번에도 그거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 오딘 또 한 번 나겠네요. 저기 불밭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아들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러는 거지. 네가 누드의 신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전 한 번도 보던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넌 대물의 신이 아니야.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 나왔던 고르 나오는 장면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흑백 장면으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영화 전체 톤하고 더 대비가 되더라고. 그죠? 영화는 그쵸. 유독 더 컬러풀하잖아. 그죠? 엄청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저번 3편부터 막 굉장히 좀 화려한 색채를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 감독 자체가. 더 화려하고 더 밝고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막 톤을 더 보여주니까 예고편에서도 유독 그런 걸 더 강조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 톨의 어떤 복장도 새로 나온 코스튬도 그렇고 그런 네. 부분들이 대비가 돼가지고 막 일부러 더 대비를 시킨 의도가 좀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그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제우스도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우스가 등장하는데 그 제우스 나오는 올림피아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더 막 밝고 화려하고 막 금빛 찬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되게 잘 느껴졌어요. 이게 제우스 등장시킨 이유가 좀 있다고 해요. 향후에 그 마블 세계관에 제우스의 인간 혼혈 아들인 캐릭터 헤라클레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헤라클레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뭐 토르하고 헤라클레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길가메시도 어떻게 보면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신 그쵸. 캐릭터잖아. 그래가지고 네. 셋을 연결시켜가지고 약간 프리퀄 시리즈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럼 그냥 그 헬창 영화 아니야? 그렇죠. 헬스 장녀 영화 아니야? 어.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고 싸우면 마지막 엿기 드는 걸로 이기는 거. 내가 진짜 500 치고 600 치고 1000 치고 3대 1000 치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과거에 그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액션 영화가 있어요. 그 바로 드웨인 존슨 주연의 맞죠. 2014년 영화 헤라클레스가 또웨인 있거든요. 존슨. 있어 헤라클레스. 혹시나 또웨인 존슨이 이 마블 세계관에 또 합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헤라클레스로? 헤라클레스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헤라클레스로 이제 또웨인 존슨 얘기를 점수를 치니까 우리 김소불님 표정이 좀 좋지 않네요. 그렇네요 좀. 내 건데 나만의 드웨인 존슨인데 왜 자꾸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어. 굉장히 사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것도 좀 개봉 일자가 빠르죠. 그래서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다음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좀 넣자고 그래가지고 좀 억지로 들어간 영화인데, 네네. 바로 엘비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 영화. 네네. 네, 요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와이프 덕분에 음악에 대한 이해가 겨우 이제 남의 뒷발꿈치 각질 정도가 되었다. 약간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와이프 따라서 저기 콘서트 많이 갔어요. 뭐 콜드플레이도 갔고 퀸도 맞아요, 갔고 맞아요. 뭐 오아시스도 가고 그랬고 올해도 크리스토퍼라는 가수의 콘서트를 갈 예정인데 아마 네네. 이때까지 콘서트 같은 것처럼 떼창하는데 저만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한 곡도 몰라 나는. 혼자 그러면 또 죄송한데, 약간 죄송한데 누구요? 크리스토퍼. 혼자 그 다 같이 막 그 노래 부르고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조용히 막 귀멸의 칼날 노래 혼자 막 부르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뭐 네네. 그리하여 뭐 저도 이제 와이프 때문에 퀸 알다가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음. 영화 있었죠. 그거 뭐 좀 나름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극장에서 다 해체할 정도로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때 유행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뭐 그 굉장히 이후로 성공했었죠. 맞아. 그 이후로도 이제 저 음악 전기 영화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엘튼 존 영화였던 그 로켓맨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다지 흥행 못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못했어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기다리는 영화가 이 엘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네네. 그래서 뭐 예고편 보면은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뭐, 화려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이게 서로 저는 못지않게. 좀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네. 이게 퀸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왔던 그 시절보다 네. 퀸 시절보다 더 옛날 옛날이죠. 시절이라서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뭐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그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이 퀸 때처럼 약간 그 팬층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것인가. 현대에. 오래된 팬층이. 젊은 사람들도 뭐 당연히 뭐 유명한 가수니까 이제 이름은 알겠지. 이름이랑 뭐 유명한 노래 정도는 알 건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제 팬까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 이런 게 좀 약간 우려가 있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그 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도 그 가수를 좋아했던 팬들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가 좀 더 흥행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반대 의미로 어떤 의미로 저희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냥 이름으로 말고 노래만 좀 알고 있긴 한데 그렇죠. 너무 옛날이니까 다 흑백이었잖아. 컬러도 질이 안 좋다고. 그런 의미로서는 영화로 각색됐긴 했지만 그런 풀칼라의 그런 막 엄청난 그 코스튬들 있잖아요. 막 보석 박힌 것 같은 그런 옷들이나 네네. 그런 반짝반짝한 무대 조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은 또 기대치가 된다고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예고편에서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 우리 그 멕시코 박사님 우리 신PD가 오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약간 픽사의 애니메이션 코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때 당시에 그 약간 멕시코 음악 같은 그런 일부러 그런 약간 컨셉을 좀 했었나라는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진짜 몰라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뭐 그것도 뭐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네. 그거 보고 있을까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실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약간 그 악덕 프로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예고로 보니까는. 맞아. 이게 스포츠로 치면 약간 그런 거잖아. 이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팀을 혹사시키는 그런 나쁜 감독들. 맞아. 네, 뭐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안 선생님이 악덕이라고. 악덕이지. 저기 재중군 하나 보내고 이제 백호도 그 보낼라 했는데 백호가 눈치 깠잖아. 등이 좀 아픈 것 같은데 하면서 많잖아 이렇게 자기가 PR을 해가지고 안 선생님이 아차 해가지고 돌려보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 재중군 하나 더 한 놈 더 보낼 수 있었는데 이거 보낼 수 있었는데. 등골까지 빼먹을 수 있었는데 눈치가 올라가는군요. 네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저기 방송에서 했었던 그 하우스 오브 구찌 이런 것도 뭐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보면은 그런 경영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뭐 가족까지 치고받고 뻔할 것 같지만 있는 이야기인데 봐야 되는 그런 거. 그런 약간 아마 그런 부분이지. 드림걸즈 영화 같은 걸로 똑같죠. 하면은 거기도 보면 제이미 그렇죠. 폭스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극 중에서 약간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속해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막 막 착취를 하잖아 그 그룹들.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모습들. 아마 그때도 보니까 처음에도 제이미 폭스는 막 그럴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욕심이 좀 불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 생각보다 더 대박이 터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착취시키면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이게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거든 이게.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이 약간 악독 프로듀서 같은 사람이 톰 행크스 맞아요. 이미지가 전혀 악독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예고편으로만 봐서는 그냥 네가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만 나와서 악덕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계약서 같은 거 막 들이밀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는 뭐 저는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보고 제가 기억하기에 톰 행크스가 악역을 맡은 게 이번에 두 번째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첫 번째는 어디였죠? 첫 번째 있었나요?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 윌슨 벌이잖아. 진짜. 아니 딴 거 다 가져가는데 설마 그 윌슨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자기도 육지에 가면은 네네.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막 육지에 가면은 이제 그 배구공 말고 이것저것 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놀아나고 싶거든 다른 공들하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부러 버린 거야 내가 봤을 때. 정말 김수프를 버리고 싶네. 하여튼 그런 거 이후로 이렇게 나 이 사람 진짜 악한 역할을 한 적 있나 약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네네. 한 두세 번 있기는 한데 자기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영화에 많이 나오고 대중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악역을 해본들 그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 그래서 악역을 안 하려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결국에는 대중들이 자기한테 원하는 이미지대로 역할을 선택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지 변신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살도 좀 찌우시고 뭐 나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구나. 우리 뭐 자리에는 없지만 신PD하고 비슷한 고충이 있네요. 우리 대중들이
시청자분들이 화면 중독의 청취자분들이 이제 신PD한테 원하는 게 약간 그죠? 잭 그렇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평소에 네.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색드립을 한다든가 그죠? 맞아.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악마가 아닌데도 악마인 척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김수풀님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데 그죠? 방송에서 엄청나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다들 믿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예. 와 한국 영화 정말 천만 갔으면 좋겠다. 삐리비리비리. 꼭 범죄도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엘비스를 맡은 감독님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베즈 루어먼 감독이라고. 네. 그 예전에 만들었던 게 이제 로미오 앤 줄리엣, 그다음에 아. 물랑 루즈, 위대한 아. 개츠비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아시겠다. 요런 약간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요런 음.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실 수 있는 감독님인 음.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어쩐지 약간 예고편만 봐도 확실히 조금 뮤지컬 같죠. 뮤지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확실히 조금 더 뭔가 이런 뭐 예고편만 보고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약간 뮤지컬 영화 아니면 음악 영화보다는 조금 더 뭔가 약간 스케일이 좀 있는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같은 연극인데 대학 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공해서 메이저 극단에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약간 느낌 좀 진짜 막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맞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어. 네. 확실히, 감독님이, 역시, 약간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감독님이, 역시, 전작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네. 뭐 그 주인공인 엘비스로 음. 나오는 그 오스틴 버틀러라는 배우는 이 배우로 뭐 캐스팅이 됐던데 이거 못 보던 얼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했던 작품들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네. 영화보다는 약간 TV 드라마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갑자기 모르는 느낌. 아니 근데 찾아보니까 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춤추고 노래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 퀸을 했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게 춤은 안 춰도 되지. 연기하고 노래를 그렇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배우 겸 가수시더라고. 지금. 그렇구나. 그래요? 와 원래 가수도 같이 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가 이제 팟이 크다는 게 그러니까 배우를 구하면은 이런 배우들도 나오나 봐.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수지. 수지. 아이유. 겉으론 백걸 속으론 국걸. 뭐 그렇게는 이제 엘비스 정도를 할 그런 그렇죠, 연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기도 필요하지만 연기만큼 노래 실력도 필요하거든. 아니, 가수 겸 가수 가수- 겸 뭐 배우 많죠. 뭐 옛날 같으면 약간 김민종. 그대야 다 칼춤 쳐볼까 장혁 뭐 이렇게. 장혁도 가수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유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좀 기대가 된다. 아까 정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자주 본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단역이나 조연 같은 게 좀 많던데 주연으로 이렇게 그 월드스타를 연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성공의 그 약간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됐을 수도 있겠다. 자기가 이 부담됐을 정도로 수도 큰 있지. 역할은 많이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배역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를 딱 봤는데 이거 연기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레전드를 연기를 해야 돼. 그렇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갑자기 신인까지는 아닌데 약간 아직 뭐 주연급 아닌 배우가 나오나를 연기하는 그런 느낌인 뭐 거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로 그렇죠, 치면. 그렇죠. 그죠?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예고편만 대충 봐도 그 그 노래하는 연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굉장히 막 그러니까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무대를 맞아. 공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특히 저는 그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좀 관능적이니까는 네네네. 막
네네. 그 되게 에로틱한 그 허리 놀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나는 그거보다 깜짝 놀랐어. 잭스! 아, 그거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거의 그 장면에서. 어. 아니, 그 장면에서 아까 우리 토르도 얘기했지만, 토르 그 옷 벗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거의 실신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자들 막. 나 예고에서 페로몬 나오는 건 처음 봤다, 진짜. 아,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이거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랫도리를 거의 뭐 경운기 탄 것처럼 어허! 들던데. 좀, 동양의 시미켄이 있으면은, 이 서양의 엘비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상막하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올챙이 아니,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반신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무대 앞으로 막 가는데 여자들이 손이 막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DP 상품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런 느낌 있잖아. 눈으로만 보세요. 아니 근데 만지면 안 돼.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그 예고편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만. 그러니까 막 내가 춤 때문에 교도소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막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막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실제로 예고편에서. 찾아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막 춤을 많이 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네. 하반신을 흔드는 그런 격렬한 춤을. 하반신 흔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우리 탁 사장님. 아 그렇죠. 따라쳤다. 예고 보면서 뭐 이렇게 주나? 이렇게 하나? 하면서 막 자기가 한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흔들면 애게.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그 엘비스 프레슬리 뭐 로큰롤의 황제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이 로큰롤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엘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네네. 약간 흑인들의 전유물처럼 됐던. 그러니까 약간 R&B나 힙합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흑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죠. 이런 문화였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퍼졌던 것처럼 네네. 로큰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엘비스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어. 많은 인기를 얻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예고편에도 그런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에 가가지고 약간 처음 맞아요. 음악을 접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흑인 뭐 그 신부님이라든가 그 목사님 그리고 막 거기 성가대 이런 흑인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음악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막 처음 음악에 빠져들게 되는 장면들도 어린 엘비스의 모습도 좀 그려졌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랫도리를 흔들었다. 어허! 음악을 듣는 순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만해, 하반신부터 새끼야. 이렇게 아니, 왜, CPD가 없으면 없다고 공백이 느껴져야 되는데, 공백이 안 느껴지게 똑같이 더럽잖아, 이 새끼야, 지금.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신PD만큼의 더러움을 나누어서 역할 분담해서 꽉꽉 채우네요 우리 방송 화면 중독이. 네네. 그렇습니다. 더러운 보존의 법칙이죠. 청량 보존의 법칙. 네. 청량을 채워야 아니 근데 마치 진짜로 막 접신한 것처럼. 예, 물론 그 교회가 이제 종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를 위해서 가는 뭐 이런 데긴 하지만 장소이긴 하지만 진짜 음악을 통해서 막 접신을 하는 것 같은 듯한 진짜 그 정도로 진짜 막 진짜 어린 배우인데도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와 예고편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고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요. 네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거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 영화가 성공을 하면은 약간 그런 거지.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성공했을 때 극장에서 약간 그런 뭐 그 떼창 극장 같은 게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나름 즐기는 리러리러리러리. 그렇죠. 그거 하러 극장 많이들 가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 나 또 위드 코로나긴 하지만은 아마 이게 성공을 해도 옛날 그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떼창 극장은 안 생길 것 같다. 좀 아쉽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쉽네요. 저 가가지고 아랫도리 좀 흔들어야 또 되는데. 춤을 또 댄스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쉽네요. 댄스 연습.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면서 애기 어허.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면은 네네. 결국에 나는 이런 그런 월드스타 그 가수들 영화가 나오는 게 네네. 결국 약간 그 차선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누구든지 감독이 마이클 잭슨 영화 만들고 싶을 거야. 맞아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 영화 못 만들 거야. 이 마이클 잭슨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맞아요. 만들 거니까는 이렇게 좀 돌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도 나오고 뭐처럼 엘비스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아니 근데 들어요. 뭐 옛날 그 엘비스 팬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보다도 더 엘비스 프레슬리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팬들도 많더라고요. 더 대단한 레전드였다. 더 대단한 레전드였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아마 뭐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네. 좀 결과물이 잘 나와서 또 팬들한테 헌사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예고편. 정말 마지막답게 개봉일도 2022년 12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꽉꽉 채워서 연기했던 아바타 2입니다. 자, 많은 분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아니면 약간 그런 거 개봉 한번 해보시지 약간 이런 복수심으로 좀 기다리고 너희가 마음껏 연기해보시지. 나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자신이 있다. 계속 기다릴게. 또 연기해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약간 모종의 기싸움이 있는 영화 같아요. 에이, 이번에도 설마 나오겠어. 약간. 그러니까 역으로 조롱하는 거지. 올해 나온다고요? 아우, 안 그럴걸? 그러면서 약간.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바타 2인데, 네. 저도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긴 한데, 개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뭐, 일단은 뭐, 올해 그 시네마콘에서도 이제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고. 그렇죠. 아, 저 쉽게 무너지네. 겨우 그것 때문에 올해 개봉한다고 되게 쉽게 무너지네. 또 상처받으려고. 아니, 12월 16일 일단은 개봉이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분위기상. 매년 그랬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속았나요? 심지어 이번에는 그 예고편 공개되는 과정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죠. 그 말씀하신 시네마콘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예고편이 유출이 되면서 급하게 예고편이 좀 공개가 됐더라고. 뭐 그런 느낌이 그런 얘기도 있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약간 그러면서 좀 나왔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뭐 좀 또 약간 그런 루머 때문에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맞아요. 결국에는 자기 의지대로 낸 게 아니라 이 남들이 퍼뜨리기 전에 그냥 자기 등 떠밀려서.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제일 기대하는 거는 좀 그거예요. 영화 자체도 영화지만은 네. 이게 재밌을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솔직히 아바타 1도 재밌냐 재미없냐라고 하면은 그놈의 그 대단한 3D 기술 때문에 이거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 본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그 당시에만 해도 스토리 뭐 대단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렇지. 그래도 근데 그래도 그때 그 감동과 그 스토리가 맞아. 있긴 있었어요. 맞아. 그렇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스토리를 만약에 이게 그냥 영화였다. 3D가 없는 그냥 영화였다라고 치면은 지금까지의 명성은 없는데 근데 아바타에 있어서 3D를 떼놓고 아바타를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3D까지 아바타니까는 그걸 합하면은 이건 무조건 명작이 맞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바타 2에도 똑같이 3D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 자체보다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이 영화에서 구현이 되느냐 저는 그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다. 네, 그렇죠. 그 요번에 그 이제 그 부제가 그거잖아요. The Way of Water. 그렇죠. 물의 길.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했던 게 그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무수중신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때까지 뭐 무수중에서 나왔던 CG 뭐 그런 것들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최고치를 이번에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보면서.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허도 냈다 그러고 기술에 대한 특허도 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그죠? 자기가 아예 뭔가 그 물 효과를 영화에서 내기 위한 어떤 막 플랫폼을 아예 만든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새로운 기술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물의 길이라길래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바타 2도 약간 대세에 맞춰가지고 물의 호흡 제1형 보여주지 않을까 나비족들의 진슈츠 미즈노코큐 보여주지 않을까.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나왔어. 아쉽게 그런 건 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모르지. 본편 나와봐야지 알지. 아쉬워하지 마. 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이제 주인공이 그 익룡을 타고 하늘을 날 때 칼을 차고 나비족들이 갑자기
일본 일륜도를 일본어를 하나씩 차고 나오는 거야. 뭐지? 갑자기 아니, 다 같이 이제 수면배기 미친놈 제일 좋아해. 물바나 구비춤 막 이러면서 들이친 파도. 다 같이 아이, 그걸 쓰는 거지. 네네. 아니, 물의 호흡이라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거는 좀 기대가 돼. 이게 그 물신이 많으니까는 솔직히 네. 말해 또르코막토르를 타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이 어떻게 보면 아바타에서도 이 또르코막토르가 굉장히 아이코닉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물에서 사는 생명 중에도 있고 또르코막토르처럼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거를 뭘 그렇죠. 타고 나오지 않을까. 요번에도 그런 장면이 좀 있긴 하던데요. 맞아요. 그 있을 것 바다에서도 같아. 뭘 타고 다니더라고요. 물에서도. 약간 그렇죠. 뭐 날치 같은 거? 날치 뭐 돌고래 홍어 이런 거면 좀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약간 거기서 보면 그런 장면도 좀 나왔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나오는 장면인데 거대한 고래 크기의 어떤 사이즈의 어떤 생명하고 약간 제이크 술리인 것 같아. 제이크 술리가 약간 교감을 하는 것 같은 장면도 살짝 나오긴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타지 않을까? 고래. 그걸 고래 타려나? 나는 뭐 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뭐 줄무늬 가자미 이런 거 좀 비싸니까 그런 거 타지 않을까? 약간. 옥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하여튼 뭐 그것도 좀 기대가 돼요. 또르코막토르를 좀 이어갈 맞습니다. 만한 탈 것. 또 새로운 교감 생물. 그렇죠. 동물들. 예상을 비웠고 피카츄 이런 거. 그런 건 아닐까. 그런 건 물에서 아니고. 피카츄 타면 제일 세겠네요. 거기 있는 다 죽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 기대되는 거는 자 아까에도 그런 얘기했었었는데 기술력이긴 한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경 없이 3D 한다 그러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안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안경 있어야 3D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운 그 뭐 기술이 개발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당장 뭐 도입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 극장을 갈아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마 3D 안경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오랜만에 3D 영화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나 보고 싶다 요즘에. 아마 그래서 이게 막 만약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용산 아이맥스나 뭐 이렇게 아이맥스 관들에 굉장히 이제 예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옛날에도 그렇고 짐스 카메론 영화 보통 개봉하면 한 3개월, 4개월씩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아마 저 용산 아이맥스 이런 거 못 갈 거야. 3, 4개월 지나도. 기다려도 줄 서서도 못 간다. 그렇죠. 아마 대도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니 그 예고편에서 진짜 요번 예고편 보니까 우리가 그 아바타 1편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진짜 10몇 년 만이잖아. 그죠? 젊을 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아바타 시리즈의 어떤 새로운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쵸. 목격하는 건데, 진짜 약간, 1편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화제가 됐던 그, 할렐루야 마운틴, 사이로 막, 제이크하고 네이티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걔들이 막 뛰어다니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사이에 입양된 인간 아이라고 하는데, 하비에르, 일명 뭐 스파이더가 함께 뛰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광활하게 연출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예고편에서. 근데, 진짜 1편에서도 충격적이었던 어떤 영상미와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진짜 다시 기억이 나는 느낌이 좀 났고요. 예고편 보면서. 다시 봐도 멋있더라. 그러니까요. 진짜 장엄하면서 신비로운 어떤 BGM이 잔잔하게 또 오버랩되면서 시리즈 특유의 그 몽환적이면서 신비스러운 세계로 다시 진짜 빠져드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고편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5마리의 벤시 이크란이라고 하죠. 그 또르크막토르 말고 익룡 날아다니는 익룡 그거 한 5마리씩 날아다니는 장면도 딱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판도라 행성의 아름다운 바다 바다 그 속에 막 유행하는 각종 생명체들도 막 이렇게 쫙 보이고, 그러면서 수중과 수면에 막 반사되는 빛이나 아니면은 막 파도의 묘사 이런 것들, 해변의 자연의 어떤 디자인들, 이런 것들, 진짜 너무 훌륭하더라고. 너무 그러면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왜냐하면 1편에서는 주로 밀림, 정글, 숲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2편에서 진짜 바다가 진짜 광활하게 쫙 펼쳐진 모습들, 바다 밑에 엄청 큰 생명체들이 막 진짜 유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진짜 투명하게 비춰져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와 진짜 인상적이었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와 2에 진짜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또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나도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뭐랄까 하이테크 영화라고 이거 기술력 보여주는 영화지 스토리를 압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1편에서도 생물들이 다 그 나비족 그 인간들
인간들 빼놓고 그러니까 그 판도라 행성에 인간 빼놓고는 다 팔다리가 6개였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말도 말 같은 것도 그렇고 다리 뭐, 6개. 또르크마트로 그 종류의 벤시 개들도 보면은 뭐. 날개하고 중간 날개, 꼬리 날개 이렇게 치면 6개잖아, 다. 맞아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지느러미가 다 6개더라. 그죠? 그러면 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6개니까 별로네. 가성비가 형편없네. 그렇네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보다 중력이 좀 약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막 약간. 그러니까 중력이 이제 약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데 중력이 약하면 약간 뜰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땅에 붙어서 이렇게 가려면 딱 붙어서 가거나 아니면 뭐 나무 열대우림도 엄청 많으니까 나무에 그렇죠.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동물들도 그렇게 하려면 약간 지면에 손이 좀 막 많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원래 곤충들이 이제 6개 발이 있는 것도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최소한 3개는 발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박사 같군요. 정말 삭도적입니다. 아니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삼조고도 나비 쪽 출신이야? 이렇게 다리 3개잖아. 예? 새끼 박사같이 굴더니 결국 빵꾸가 났구만. 약간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팔다리가 총 6개다. 접지력을.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기의 밀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중력의 영향을 더 적게 받아가지고 약간 중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대기. 그러니까 지구 대기보다는 뭐 이산화탄소랑 뭐 황화수소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 1편에서도 이제 이게 마스크를 안 쓰면 맞아요. 호흡하기가 금방 호흡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입양했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간은 이제 그걸 안 쓰고는 좀 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뭐 저게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셨네요. 아무래도 정덕도 우리 저기 아바타 기대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글에서 좀 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좀 많이 찾아봤죠. 예. 아주 솔직한 모습 좋네요. 네네. 아니 뭐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돼요. 올해 뭐 개봉을 하든 개봉 안 하든 언제 개봉하든 상관없는데 그러면 자기 말대로 이게 뒤에 시리즈가 많잖아. 네네. 그럼 3는 언제 개봉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저는. 3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4부작인가요? 5부작인가요? 뭐 그렇게 만든다고.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늙어 죽기 전에 다 봐야 되는데 이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2년 주기로 이게 나오기로 돼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네. 밀리지만 않으면 나오겠죠. 나오겠죠.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그 제이크와 네이트리 아이들이 숲속에서 누군가 이제 활을 겨누면서 대치하는 듯한 장면이 좀 이어졌고요. 그렇죠. 지구의 군인처럼 복장을 한 아바타 둘이 총을 겨누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걸 보니까 맞아요. 앞쪽에 아바타 군인이 보니까 팔뚝에 문신이 1편의 마일즈 대령 팔에 있던 문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옮겨 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마일즈 대령이 죽기 직전에 제이크 술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좀 아바타에 자기 정신을 이동시킨 게 아니냐. 기변을 한 게 아니냐. 쓰던 보던 그대로 넘겼구나. 그렇습니다, 고객님. 지금 핸드폰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쓰던 번호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면서 그렇게 기변을 좀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바타 육체에 정신을 전송한 마일즈 대령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영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토록 판도라의 원주민들 나비족을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목적을 위해 가지고 스스럼 없이 막 진짜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갈아엎고 그랬죠. 그려졌잖아. 근데 이제는 자기 자신도 나비족하고 똑같은 존재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육체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하고 이제 제이크 술리에 대한 복수가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왜냐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확실한 좀 들었어요. 거는 그 원래 장군이었던 그런 시절에 있던 전투력이나 그런 포악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래곤볼에서도 기뉴하고 손오공이 바뀌었지만 그게 몸이 안 맞으면 전투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실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지 그렇습니다.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이크처럼 그렇게 이제 잘 적응하기는 잘안 쉽지 될 않을 거다. 거다. 그렇다, 그렇군요. 네네. 예고편 장면 중에 네. 그 뭔가 개발되고 있는 듯한 그 판도라 안에서도 뭔가 맞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듯한 장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던데 거기서 이제 뭐 나비족 군인처럼 생긴 애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맞습니다, 장면, 맞습니다. 뭐 그런 게 네. 막 나왔는데 네. 이걸로만 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나비족이 타협하는 정도까지만 뭐 협정을 맺어가지고 뭐 상호 협력하에 뭐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원래는 이제 이거를 반대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1편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 제이크 설리 때문에 인간들이 다 쫓겨나갔잖아. 판도라 행성에서.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끝이 났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 또 갑자기 개발하는 장면이 또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타협하는 정도까지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약간 인간 쪽에서 다시 밀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병력을 보강해서 다시 밀고 들어와서 개발을 재추진 중인 건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요것만 봐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아마 인간들 입장에서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요. 노른자인데. 설정 자체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결국 지구가 이제 자연이 다 파괴돼가지고 이제 뭐 전력원으로 쓸 어떤 소재들이 고갈돼가고 그죠. 뭐 근데 이 생존하기 판도라 요 위한. 행성에 언옵티늄이란 그 그렇죠, 광물이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비싼 광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포항제철에서 이제 약간 멀티를 띈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데. 그게 맞죠.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가지고 아마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인간한테 조금, 약간, 호감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좀 소통이 가능한 제이크 슬리를 통해가지고, 약간, 조금. 그런 거 했겠죠. 인간 투자 설명회 같은 출신이니까. 거. 제이크 설리를 그 기준으로 해서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해가지고 PT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희가- 사장님, 저희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저희가 또 신뢰를 범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대령 말지대령 와가지고 뭐 사과를 한번 드리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담당자를 좀 앉혀가지고 또 새롭게 조금 진출을 한 게 아닌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최소한만 뭐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아니면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좀 침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상호 조약을 체결했다던가. 근데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거든. 그러니까 또 넘어가려고 하지. 또. 이쪽에서는 협정을 맺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비족은 이제 이제 인간들하고 이런 협정을 맺었지만 다른 종족들은 협정을 안 맺었잖아. 그렇죠. 안 맺었잖아. 그런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또 막 파괴를 하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으러 또 제이크 술리가 또 다른 종족을 향해 지키러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그렇지. 내용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해양 부족을 향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약간 진짜로 약간 뭐 밀림까지만 들어오게끔 했는 거를 곡해를 해서 받아도 줘줘도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 뭐 인권이 굉장히 뭐 노동권이나 인권이 발전했다라는 프랑스지만은 네. 옛날에 저거 뭐였죠? 대형 마트. 까르푸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쵸.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노동자들 약간 착취를 하니까. 착취를 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러니까 여기선 그렇게 해도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비족하고는 그런 식으로 약간 쉽게 얘기해서 노동권이 보장돼가지고 여기서는 서로 상호 협약이 확실히 지어져가지고 여기서는 착취를 못하지만 이런 착취를 해도 되는 곳에서는 착취를 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구가 약간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어떤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약간 수탈을 많이 했죠. 수탈을 많이 했잖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뭐 소수민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수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아바타에서는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1편의 주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2편에서도 계속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기대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저희 뭐 여러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런데도 이 와중에도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있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말을 꺼낸 김에 제가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아바타 2를 좀 뽑습니다. 그렇죠. 웬일로? 아니, 이거 뭐 저기 뭐 토르 같은 거는 기대는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원래 재밌으니까 기대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기도 좀 진짜 많이 기다렸고 네. 스스로도 좀 그런 것 같아. 정말 이거 대학교 때 봤거든요. 저도 이 아바타 1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대학교 때 봤던 아바타 1을 이 나이가 들고 아바타 2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약간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이게 이 편이 심지어는 만들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와 이게 와 세상 이거 2편 만든다고 이런 소식을 접했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거를 못 본 게 몇 년째다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는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시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은행에 적금 부어놨는데 만기가 다 됐는데 은행에서 내 돈 안 주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약간 액수칙인 거 뻔히 아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닥터정님은 좀 기대되는 영화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아바타 2가 기대된다는 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얘기 드린 예고편들 중에서는 일단은 뭐 토르 4 러브 앤 썬더랑 전 또 엘비스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개봉을 할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마지막으로 봉삼 씨는 어떤 영화가 기대? 내 오비야 빨리 내놔 이 새끼들아. 오비야. 북미에는 벌써 다 공개가 됐는데 왜 한국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내 오비야 내놔 이 자식들아. 내 오비와 케노비. 아니 뭐 자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디즈니 플러스가 자막이 굉장히 수준 높게 훌륭하게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자막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해줘도 알아서 알아먹으면서 볼 텐데 말이죠. 그럼요. 그래요. 그림만 봐도 재밌지. 그림만 봐도 재밌는데 어차피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는 스타워즈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망언을 했군요. 네네. 뭐 우리 세 명 의견은 그렇고 그다음 뭐 자리 없지만 아마 신 PD도 오비안을 뽑지 않았을까. 그럼요. 스타워즈의 제 화면 중독 최고의 스타워즈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동의 스타워즈 팬이죠. 빨리 오비안 뽑았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저희 외전 미리 보기 중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또 다르게 기대하는 영화들이나 컨텐츠 있으면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또 예고편이 공개된 작품들이 또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요번에 칸에서 상을 받은 우리 한국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번 시간에는 우리 김수폴님의 어떤 완강한 반대로 한국 작품들은 다루질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레다 감독의 브로커 같은 경우에 음.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그죠?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칸에서. 근데 요 작품들도 이제 예고편들이 공개가 좀 되었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언제 개봉이 될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런 작품들도 이제 뭐 기대를 많이 하시는 작품이 아닌가.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희도 좀 완전 까먹고 있는 작품이나 아예 모르고 있던 작품들 기대하시는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뭐 그러면서 같이 또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화면 정도 117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라기 월드컵에서 시작된 주라기 사가의 마지막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6월달에. 네. 마지막에는 돌발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빠이빠이 하겠다고 이제 도장을 꽉꽉 찍으니까 좀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리즈에 나왔던 뭐 등장인물들 배우들이 다 총출동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빠르게 보고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주도 외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